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은 이제 수면의 비밀 중에서 잠과 기억의 비밀, 이 수면과 기억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에서 말씀드릴 수면연구학회에서는 제가 그 대외 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과의 박기영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면과 치매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수면과 기억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수면과 치매를 할 때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수면 분야 이렇게 치매 쪽에서도 이제 수면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 지금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그 아주 독성을 가진 이 단백질이 잠을 잘 때 우리가 그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이런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 수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치매 분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 기억과 수면이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되어 오고 있었고 연구는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면이 어떻게 기억력에 영향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기억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수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어떻게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돌발 퀴즈 하나 여기서 드릴게요. 한번 쭉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죠. 이건 일본에서 한 그 실험인데요. 초등학생들을 같은 학년에 같은 공부를 비슷하게 하는 정도의 아이들을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양쪽 방에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단어를 100개를 나눠주고 100개씩 이렇게 적은 그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그걸 암기하게 했어요. 밤에 양쪽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이 암기하게 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암기한 걸 바로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양군을 양쪽 방을 똑같이 이제 방에 있는 애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어제 외운 걸 다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는 양쪽 애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한쪽 방에서 잤던 애들은 다른 쪽 방에 잤던 애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맞추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양쪽 환경은 다 똑같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잠자는 시간도 똑같이 했고 그 양쪽 비슷하게 IQ도 다 비슷하고 성적도 다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나머지 잠도 다 똑같이 재웠어요. 똑같은 시간에 재우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고.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이 끝날 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요. 그 기억이 이제 우리 뇌에 이제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분류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억은 이 서술기억, 우리가 서술기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기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기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기억하는 걸 얘기해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붓글씨를 쓴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큰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술 기억은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화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나, 어제 뭐 했나 이런 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화 기억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병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병에서 평가를 하는 게 이 일화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 기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의미 기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억력과 수면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해서 아는 기억이 일화 기억입니다. 그 의미 기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 기억이 떨어지는 또 치매가 있어요. 의미 기억이 떨어지는 치매가 전두 축두 치매 중에 의미 치매라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언어라든지 이런 학습이라든지 이게 어디에 기억되냐면 이 축두엽의 앞부분에 기억되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망가지면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희한하죠. 근데 기억력은 정상이에요. 이런 치매도 있습니다. 그게 의미 기억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 절차 기억은 아까 제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전거 타고 뭐 이러는 거. 절차 기억은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차 기억이 떨어지는 또 치매가 있어요. 그게 어떤 치매냐면 우리가 파킨슨 증상을 나타내는 치매, 파킨슨병 치매 같은 거. 그때 절차 기억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자전거 타는 거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치매가 진행을 해도 자전거 타는 건 안 잃어버려요. 근데 파킨슨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다 기억하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이 절차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억되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기억되는 위치가. 우리가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뇌의 피질, 겉부분에 기억이 저장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심부, 뇌의 안쪽에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뇌가 손상받는 위치에 따라서 기억력도 나빠지는 기억력이 있고 유지되는 기억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 어쨌거나 이 기억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기억력이 피질에도 기억되고 심부에도 기억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은 절차 기억보다는 서술 기억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억이 저장되는 절차는요, 처음에 여기 보면 부호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저장, 그 다음에 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이 뇌 안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꺼내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뇌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들어가는 게 부호화입니다. 인코딩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이게 뇌 피질에 아주 오랫동안 저장이 돼야 돼요. 그게 장기 기억으로 변환돼야 되거든요. 그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거를 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잖아요. 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출 과정이에요.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요소로 기억을 저장했다, 꺼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기 기억으로 잠깐 저장되고 말 수도 있고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저장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 기억은 주로 대뇌 피질에 저장돼요. 대뇌 피질에 저장되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기 기억은 대뇌 피질에 기억되기는 하지만 그게 해마라는 데를 거쳐서 올라가서 아주 뇌 겉부분하고 해마라는 데하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기억력은 뇌의 어느 부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기억력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은 우리가 앞에 뇌를 전두엽, 그러니까 요 부위를 전두엽, 그 다음에 요 부위를 측두엽, 그리고 여기를 두정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측두엽은 바로 옆부분입니다. 여기 관자놀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데가 이게 측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측두엽이 기억의 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어의 뇌기도 하죠.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부분이 망가지면 의미 치매라는 게 온다고 여기에 우리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측두엽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쪽에 해마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해마. 아까 계속 해마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해마가 기억이 들어가는 문 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문 같은 것이고 거기서 일시 저장이 됐다가 대뇌 피질로 이게 전달이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해마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아까 여기 측두엽이라고 그런 게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 그래서 요 부위에 그 안쪽, 요 겉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안쪽에 이렇게 생긴 이게 크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는데 이게 해마입니다. 여기가 해마. 이 해마가 왜 해마냐 하면 이게 지금 해마잖아요. 해마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해마예요. 이 여기가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마를 따라서 이 해마가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뒤쪽을 통해서 돌아가지고 뇌 겉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회로를 우리가 파페츠 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우리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아주 그 본과 때 그냥 열심히 외우는 회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바로 옆에 우리가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부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는 감정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라서 요 두 부위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할 때 단순히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게 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알게 해준 분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본인을 희생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30년대인가? 그때 이제 1920몇 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10살 때부터 난치성 간질을 앓았어요.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이 뇌전증을 앓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치료약이 딱 두 가지예요. 딜란틴이라는 약, 그 다음에 그 페노바비탈이라는 약. 요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제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전증을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유행을 했냐 하면 정신신경외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신경외과적인 수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뇌의 일정 부분을 파괴해가지고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증상들을 고치게 하자. 이런 게 이 당시에 상당히 큰 그 의학의 사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이 또래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아마 분명히 보셨다고 생각을 그 말씀을 하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죄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정신과 환자 행세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수간호사가 거의 독재같이 막 그 횡포를 휘둘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간호사의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그 정신과 병원에서 전두엽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력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두엽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전두엽을 잘라내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그 자기의 의지를 전혀 없고 멍하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환자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결국은 그 베개로 눌러서 사망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고 그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냐 하면 잘못된 시술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HM이라는 이분이 계속 약을 먹어도 계속 간질 증상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양쪽 해마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수술을 하죠. 뇌전증 수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당시에는 이 뇌전증의 그 간질파가 나오는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어디냐 하면 이 제일 기억력에 중요한 해마하고 그 부분에서 간질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위를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들을 굉장히 국소적으로 잘 국소화하고 또 아주 중요한 부위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위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부위가 기억력에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까 해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뻥 뚫렸죠. 여기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하면 기억력이 30분을 못 갑니다. 이분을 수술한 그 신경외과 의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 HM이라는 분이 만났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누구시죠? 이게 천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보는데 기억을 못해요. 이분의 기억은 30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분이
꼭 알츠하이머 치매병 치매 환자하고 같죠.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도 그 해마의 위축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뇌 피질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는 피질도 쭈그러드는데 이분은 피질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된 것들, 예전에 다치기 전에, 수술하기 전의 기억들은 다 온전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본명이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헨리 몰레이슨에 대한 그 자전적인 어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기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그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수잔 콜킨이라는 이 MIT에 있는 그 뉴로사이언스 랩의 예전에 디렉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으로 어제가 없는 남자,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헨리 몰레이슨입니다. 이분이 이제 60대 때 이렇게 이분이 기억에 관한 거의 모든 그런 실험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억에 대한 그런 연구들, 그러니까 결과들을 이분이 거의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본인은 그렇지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억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수면하고 기억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수면하고 기억을 연관해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대표적인 그 사건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신칸센인데, 신칸센이 이게 급행열차, 우리 KTX, 그 KTX인데 270km로 달리다가 정거장을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지나쳐버리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게 2003년 2월 2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 기관사를 왜 그랬나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관사가 수면 무호흡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대요. 수면 무호흡증이 뭐죠? 그 수면 연구학회에서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야간에 잠을 잘 때 정상인들도 숨을 일정 시간 안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시간이 5번 이상이 되면 시간당 1시간에 그럼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심한 사람들은요, 뭐 1시간에 뭐 70회, 80회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어떤 분들은 뭐 2분, 제 환자들 중에서도 한 2분까지 숨을 안 쉬는 분 봤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2분 숨 안 쉴 수 있나요? 그거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숨을 안 쉬고 산소 포화도가 뭐 60%, 50%까지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는 뇌에 9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얕은 잠부터 깊은 잠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얕은 잠으로 나왔다 이래야 되거든요. 꿈도 꾸고. 근데 이런 분들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숨을 안 쉬니까 뇌에서 깨워요. 야, 빨리 일어나. 숨 쉬어. 그래야 산소가 제대로 도니까 산소가 모자라. 우리가 죽겠어. 그러면서 깨워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얕은 잠만 잡니다. 그러면 10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낮에 졸립고. 이 사람도 수면 무호흡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은 잤는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낮에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수면 무호흡증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을 못 자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럼 인지기능이 떨어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 다른 실험 하나가 있는데요. 2003년에 같은 해에 이제 트럭 운전사들한테 한 실험이에요. 이건 미국 실험인데요. 66명의 트럭 운전사한테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9시간 재운 다음에 낮에 화면을 보여주고 불빛이 딱 나타나면 딱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반사 능력이 좋은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봤더니 요게 9시간, 7시간, 5시간, 3시간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재우면 반응 시간이 점점 떨어져요. 3시간 잔 사람, 그 다음에 5시간, 7시간, 9시간 잔 사람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3일 동안 그 다음에 똑같이 재웠어요. 똑같이 재웠는데도 그 다음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익힌 그런 그 기능은 잠을 제대로 잔 상태에서 익힌 기능을 따라가지 못해요.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아마 지금은 더 하겠지만 저희 때 이제 대학 시험 보고 그럴 때는 3당 4락 그랬거든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고3 때.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잠을 충분히 자야 내가 익힌 그런 학습한 것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실험은 보세요. 수면 부족이 이제 기억력을 왜 어떻게 떨어뜨리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운동 기억이고 하나는 이제 시각 기억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건 운동 기억인데 62명의 정상 성인을 왼손으로 4, 3, 4, 1, 3, 2, 4를 키보드로 눌러서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30초간 수행하는지를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15명은 아침 10시에 해보게 하고 밤 10시에 다시 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해요. 근데 잠을 충분하게 재우고 다음날 해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까지는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아침 10시에 한번 테스트를 했더니 요만큼 초록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밤에 충분히 재운 다음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잠을 재운 다음에 비슷한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다시 했더니 거의 비슷해요. 이 두 분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잠을 자면 그 손가락이 했던 운동 기억을 뇌가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을 때는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각 기억인데 17초 동안 스크린에 문자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자를 아까 봤던 똑같은 문자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익히게 한 다음에 잠을 재우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룻밤을 잔 다음에 똑같은 거를 시간 간격을 나눠서 시켰더니 훨씬 더 그 전날보다 많이 기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기억력이 그 전날 배웠던 그런 기억이 더 향상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자면 왜 기억력이 향상될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있고 잠을 자는 그런 두 가지의 패턴을 갖게 되는데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 수면과 꿈꾸는 수면 이 두 가지 수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잠을 자게 되면 얕은 잠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잠으로 이건 서파수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들 이렇게 등에 업어도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서파수면은 잠자는 초기에 더 많고요. 이렇게 됐다가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꿈 안 꾸는 수면, 또 꿈꾸는 수면, 꿈 안 꾸는 수면, 꿈꾸는 수면. 그래서 꿈은 아침에 깰 때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꿈꾸는 수면은. 그런데 이게 그 하룻밤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꿈을 안 꿔요. 또는 어떤 분들은 저는 밤새 꿈만 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 수면다운 검사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꿈을 안 꿨다 그러죠. 기억을 못하니까.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꿈만 꿨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깊은 잠도 자고 얕은 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들이 전부 다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주 깊은 잠을 잘 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이걸 서파수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잠을 잘 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걸 스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빠른 이런 그 뇌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파는 우리가 낮에 기억력이 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억이 잠잘 때 해마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서 리플레이를 하죠. 우리가 테이프를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에서 계속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그러니까 기억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서파수면 있죠. 느린 수면, 깊은 잠이 들어가면 이 대뇌, 피질 이쪽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서 그쪽으로 테이프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다가 하면서 거기서 잘 기억을 다듬어 가지고 이 대뇌 피질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놔요. 이게 차곡차곡 잘 들어갈수록 우리가 필요할 때 잘 꺼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그 그림인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마에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요 아주 빠른 파들이 나와요. 이 빠른 파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 빠른 파들이 계속 오늘 낮에 오늘 지금 배운 이거를 잠자는 동안에 아마 오늘 잠 푹 주무시면 해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살리고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속 반복을 하다가 뇌피질로 이렇게 여기에 서파수면이거든요. 깊은 잠, 이런 깊은 잠을 잘 때 이 서파수면으로 서파수면이 생겼을 때 대뇌피질로 차곡차곡 옮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서파수면하고 이 빠른 수면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 하면 꿈꾸지 않는 수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빨간 게 꿈꾸는 수면이고 그러면 꿈꾸는 수면 때는 기억이 작용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꿈꾸는 수면 때도 다 기억이 작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서술 기억 있죠. 서술 기억. 우리가 오늘 뭐 했나? 오늘 뭐 먹었나? 오늘 뭐 배웠지?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거. 그게 서술 기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서술 기억들은 주로 꿈을 안 꾸는 수면 때 뇌 안에 저장이 됩니다. 겉부분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절차 기억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자전거 어떻게 타지?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배운 거. 또 야구 배팅하는 거 배운 거. 뭐 테니스 치는 거 배운 거. 이런 게 절차 기억이거든요. 기억하는 거. 걔네들은 언제 주로 기억이 되느냐? 걔네들은 꿈꾸는 수면 때 기억이 됩니다. 꿈꾸는 수면 때 절차 기억이 되는데 절차 기억은 주로 어디에 기억이 되냐면 뇌 안쪽에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뇌의 피질에 기억이 되는데 이게 꿈꾸는 수면일 때 잘 다듬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필요 없는 기억들은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꼭 필요한 기억들만 강하게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주장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대충 기억이 된 이 기억을 꿈꾸는 기억일 때 잘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잠을 잘 때 또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첨가하고 이걸 또 꿈꿀 때 또 다듬고 이 과정이 밤새 반복이 돼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이 왜 어떻게 뇌에 기억되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가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연구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 미로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훈련을 계속 시킨 다음에 밤에 자게 했어요. 밤에 자게 했더니 요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MRI 중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MRI를 찍으면요. 이 MRI가 밤에 뇌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딱 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두정엽이라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해마 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해마하고 두정엽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잠을 잘 때 찍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 아래 보면 여기 해마 있죠. 해마가 똑같이 잠을 자는 동안에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두정엽이 여기거든요. 이 두정엽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간 기억, 그 다음에 공간 지각입니다. 공간 기억은 물론 이제 측두엽에서 더 많이 하지만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를 하는 게 두 종류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 뭐 이렇게 어디 기둥이 있고 카메라는 어디 있네. 이런 걸 인지하는 게 두정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아갈 때 보면 두정협이 계속 활성화될 수뿐이 없죠. 근데 희한한 게 밤에 잘 때도 똑같아요. 밤에 잘 때도 해마가 막 활성화가 되면서 두정협도 막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 했던 기억을 밤에도 계속 되돌려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밤에 우리가 낮에 했던 것들을 밤에 우리가 수면할 때 보면 이 해마라는 위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를 이런 영상 연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낮에 기억을 하고 있던 것들을 밤에 좀 더 잘 기억해 주기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뭐 3당 4락, 4당 5락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어떤 사람도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기억이 그 전날 배웠던 게 제대로 기억이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수가 있어요. 기억은 우리의 대뇌 피질에만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 기억. 작업 기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114에 전화 잘 안 걸죠. 요즘에는 다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찾거나 그러는데 예전에는 114에 많이 전화했죠. 요즘에도 가끔 전화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114에 전화하면 거기서 알려줘요. 요즘에는 뭐 몇 번에 몇 번입니다. 딱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까요? 뭐 이렇게 거기서 물어보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2번 딱 얘기하고 끝냅니다. 막 기억하죠. 그랬다가 누르려고 그러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걸죠. 에이씨 그러고. 다시 걸면 전화요금 떠나가죠. 근데 그거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기억합니다. 잠깐 기억하는 거죠. 그런 걸 작업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작업 기억들은 대뇌 피질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해마에서 이렇게 다시 리플레이 하거나 피질하고 이렇게 교리를 가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확 갖다 꽂아 넣지 않습니다. 이걸 장기 기억으로 만약에 오늘 외운 전화번호를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고 싶다. 계속 되뇌어야죠. 계속 되뇌이면 해마 구조가 바뀝니다. 그게 롱텀 포텐시에이션, 장기 강화라는 거거든요. 이거 예전에 이 장기 강화 때문에 에릭 캔들이라는 분이 노벨 의학상 받으셨잖아요. 계속 되뇌면 해마의 구조가 바뀌어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막 나오면서 이제 해마의 구조가 막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 바뀌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딴 생각 하잖아요. 구조가 바뀐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이걸 언제 뇌로 피질로 보내야 되느냐? 계속 기억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 밤 동안에 이게 다시 리플레이하고 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뇌 피질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뇌 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만한 내용은 기억은 잠을 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변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을 좋게 하고 낮에 배운 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양쪽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나눠놓고 전날 막 외우게 한 거 다음날 써봤더니 한쪽은 되게 잘하는데 한쪽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만 다릅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한쪽 방엔 불을 켜놓고 잠을 재우는 동안에 형광등을 켜놨어요. 한쪽 방은 불을 껐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쪽 방을 불을 켜놓잖아요. 어느 쪽 방에 불을 켜놨을 것 같아요. 불을 켜놓은 방 애들이 다음 날에 답안지를 잘 작성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을 잘 못 잤으니까 그렇죠. 그럼 왜 불을 켜놓으면 우리가 잠 잘 못 자잖아요. 불을 켜놓으면 왜 잠을 잘 못 잘까요? 그거는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켜놓으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우리가 낮에 막 많이 만들다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확 나오면서 멜라토닌이 하는 게 잠자라 하면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 신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숙면을 취하게 한 그 아이들은 문제를 잘 맞췄고, 불을 켜놓고 제대로 잠을 못 자게 한 그 방의 아이들은 똑같은 나머지를 똑같이 하고 시간도 똑같이 주고 외우게 했는데도 기억을 잘 못하고, 이런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역시 잠이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력 좋게 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잠을, 숙면을 취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취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